재택근무 시대, 소통의 문제를 능가경의 지혜로 풀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중 재택근무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통근 시간 절약, 업무 자율성 증대 등 재택근무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택근무는 예상치 못한 난관, 특히 소통 문제라는 깊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대면 접촉의 감소는 정보 전달의 오류를 넘어 팀원 간의 유대감 약화, 고립감 증대, 심지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요구합니다. 본고에서는 재택근무 시대의 소통 문제를 불경의 지혜, 특히 능가경에서 제시하는 열애장, 유식, 자각의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언어적 요소의 부재로 인한 오해와 불확실성입니다. 대면 소통 시에는 표정, 몸짓, 어조 등 비언어적인 정보가 메시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메일, 채팅, 화상회의 등 주로 언어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미묘한 뉘앙스나 감정 전달이 어려워 메시지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간결한 메시지가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질문이 공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둘째, 정보 공유의 비효율성과 단절감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우연한 만남이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가 공유되고 팀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면서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기 쉽고 각자 고립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협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팀워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와 개인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입니다.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재택근무자의 정신적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소통 과정에서의 예민함이나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소통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에 깊이 뿌리내린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재택근무 소통 문제의 본질을 능가경의 가르침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능가경은 대승불교 유식학파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모든 현상이 우리의 마음, 이 만들어낸 것임을 강조하며 본래 청정한 마음인 열애장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유식입니다. 유식 사상은 오직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유식무경, 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과 현상은 마음의 투사이며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재택근무 소통 문제에 이 유식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외부의 메시지 자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해석되고 형성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보낸 짧은 이메일을 우리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메시지 자체가 무시하는 의미를 내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경험, 현재의 감정 상태, 혹은 특정한 기대치에 따라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외부 지향적인 관점에서 내부 지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즉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번뇌와 무지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소통 문제에 열애장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우리는 동료나 상사의 언행 이면에 있는 본래의 선한 의도와 지혜로운 본성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다소 거칠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고 나쁜 의도로 소통하려 했을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도 나와 같이 열애장을 지닌 존재라는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켜 비판이나 불만에 앞서 이해하려는 마음의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을지라도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본래의 청정함에 대한 자각은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자각입니다. 자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와 망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열애장의 본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가경에서는 자각성지라 하여 스스로 깨달아 얻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재택근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각은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 됩니다. 자각은 곧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 편견, 선입견, 그리고 반응 패턴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불쾌감이 올라온다면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끼는가? 나의 어떤 경험이나 기대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유식의 관점에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먼저 질문을 통해 메시지의 의도를 명확히 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전달하며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메시지를 보낼 때도 상대방이 오해할 여지는 없는지, 비언어적 요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는 자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능가경의 열애장, 유식, 자각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재택근무 소통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식의 관점은 소통의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우리의 마음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문제 해결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 열애장 사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와 연민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메시지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보려 노력하게 합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자각은 유식과 열애장의 통찰을 실제 소통 과정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통제함으로써 감정적인 반응 대신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절된 소통의 고리를 연결하고 심리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이 가져온 소통의 문제들은 단순히 기술적 장비나 프로토콜의 개선만으로는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연결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능가경의 열애장, 유식, 자각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통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고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청정한 본성을 존중하며 외부 현상이 마음의 투사임을 이해할 때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서로에게 더 깊이 연결되고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택근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잃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의 지혜를 현대의 고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